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그렇게 애를 써도 꿈쩍도 하지 않던 언론, 꿈쩍도 하지 않던 당, 꿈쩍도 하지 않던 국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움직이게 한 데는 한 사람의 특종 보도가 있었어요. 지금 북한에서 무려 8차례의 해킹이 있었다. 어디에? 중앙선관위에 해킹이 있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언론 보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거 숨기려고 했는데 결국은 드러났구나, 그러니까 이거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사람들일 텐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일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무려 2000년 전에, 2000년도 훨씬 전에 중국의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제 공자 학원이 있는데 공자 말씀 자꾸 얘기하기가 뭐하지만 옳은 말씀하신 게 있어요. 무신분립이라, 신뢰가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설 수 없다. 국가가 설 수 없다고 했습니다. 국가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게 식량입니까? 군대입니까? 아니면 믿음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제후가 물었을 때 공자는 대답했습니다. 믿음이다. 식량이 없고, 그러니까 경제가 없어도 되고 군사가 없어도 국가는 돌아간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국가가 돌아갈 수 없다. 무신분립이라는 말씀을 남겼는데, 그걸 지금 몸소 시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얼척없는 선관위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느냐? 북한에서 해킹을 당한 적이 없다, 혹은 북한에서 해킹을 했다고 국정원이 우리에게 통보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이어서 두 개의 또 다른 특종이 튀어나옵니다. 8번 무선 유선으로 경고를 하고 점검을 받으라고 이야기한 것이 조선일보, TV조선을 통해서 나오고 그 이메일의 원본도 공개가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돼서 지금 세상은 우리들이 3년 동안 떠들 때 거들떠 보지도 않던 중앙선관위의 거짓된 행태, 또 이들이 직무를 유기한 행태에 대해서 모두들 알게 됐습니다. 중앙선관위의 대표적인 거짓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투표용지를 쌓다 보면 위에 있는 투표용지들이 깔려서 밑에 있는 거는 다 구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구겨진 투표용지를 보고도 나중에 재검표할 때 나온 마치 그 새로운 지폐, 아주 조폐공사에서 나온 지폐 같은 그런 빳빳한 투표용지를 보고 이것은 당연한 일이다, 형상을 기억해서 형상을 재현해내는 기능을 가진 특수 종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지금도 홈페이지에 가면 올라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자다가 깨서 일어날 때 첫 마디가 거짓말인 것 같아요. 이 거짓말로 점철하고 있는 이 사람들 그 정체가 이제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를 그냥 우리가 장난하듯이 봐줄 수 없고, 반드시 한동훈 장관, 법무부, 또 그 검찰, 윤석열 정부의 이 철퇴를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이곳에 찾아왔습니다. 이곳을 매일 드나드는 사람이 그 똑똑한 한동훈 장관일 테고, 그 사람이 똑똑하다면은 우리의 목소리를 지난 3년 동안 못 들었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정원의 서버 점검 권유를 받을 수 없다, 우리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자신들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그 아래에 있는 법무부나 뭐 국정원이나 이쪽에서 얘기하는 권유는 우리가 받을 필요가 없다, 혹은 그 사람들이 국정원이 서버 같은 거 점검한다고 들어와서 서버에 있는 거 다 훑어보든가, 아니면 서버에 해킹하는 툴을 집어넣을까봐 걱정이 된다, 심지어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제정신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바탕은 공명선거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그 공명선거가 없으면 우리에게 자유민주주의는 없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있어야지 헌법이 있고 헌정 질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 자유민주주의를 밑둥부터 흔들려는 이 북한의 소행이 담긴 해킹을 보고
해킹이 있었으니 점검을 하라는 소리를 우리는 중립이고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 이거는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이 자신들이 해야 하는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이 거짓말 집단 선거관리위원회를 검찰에 우리가 고발을 할 것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국바연에서 고소인, 공동 고소인 양식을 가져오셨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사인해서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중앙선관위의 이 같은 행태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지를 국민의 힘으로, 단합된 힘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분노는 여기에 미치지 않습니다. 이제 곧 2시 반부터는 요 너머에 있는 선관위로 가서 우리가 따질 것이 많고 규탄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 좌판인 줄 알아요. 국가기관을 자기네들의 가족 전방, 가족 기업인 줄 압니다. 지금 가족 회사야. 그래서 차장, 사무차장, 사무국장, 사무총장 이런 사람들이 자기 아들, 딸들 저 지방에 있는 아무 공무원이나 집어내놓고 들어가라고 한 다음에는 바로 자기가 있는 중앙선관위 직원으로 지금 발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특종이 나왔어요. 보도를 하니까 우리가 신경 쓴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용서받지 못한 행위 우리가 이따가 오후에 가서 철저하게 규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모여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 지금 이 자리에 와주신 여러 매체들이 있는데 이런 애국 시민들, 애국 유튜버들 말고 이제 앞으로 KBS, MBC, SBS 이런 매체들도 정신 차리고 언론 개혁을 통해서 이 자리에 서는 날까지 우리 함께 투쟁합시다. 감사합니다. 참 4.15 총선에서 정말 어처구니 없는 부정선거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대한민국에는 똑똑하고 용감하고 또 이 물러설 줄 모르는 그런 정치인 민경욱이 이 대한민국의 우리 국민들의 선거권을 지켜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민경욱 대표는 이 별명이 민티거라고 세계 2차 대전 때 유럽을 휩쓸었었던 독일의 전차 티거 탱크를 합쳐서 민티거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민경욱 대표에게 우리 대한민국의 선거권, 공정선거에 앞장서서 우리의 투표권을 지켜주는 민경욱 대표를 위해서 크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은 김영신 국가바로 세우기 연합 상임 대표의 선언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유튜버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하고 애국 동지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제가 성명서 진정서를 전달하러 갔는데 식사로 가서 1시에 끝난 다음에 전달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분의 1은 생략하고 뒷부분 다른 연사들 발언이 남았기 때문에 절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23년 5월 3일자 중앙일보와 23년 5월 6일자 조선일보의 보도에 의하면 북한의 해킹 부대가 중앙선관위에 8번의 해킹 메일을 보내었고 중선위 직원 2명이 선관위 IP 주소로 해킹 메일에 접속한 사실을 국정원의 사이버 센터에서 발견하고 국정원은 중선위를 방문하여 국정원의 보안 점검을 받을 것을 권고하였으나 중선위는 그런 메일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다가 국정원이 통보한 증거를 제시한 자료를 TV조선이 보도하자 말을 바꾸어 그런 사실이 있으나 선관위는 자체로 방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정치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안 점검을 받을 수 없다고 부추한 변명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의문이 가는 것이 있습니다. 선관위는 도대체 왜 항상 거짓말을 하는가 라는 것과 또 선관위는 독립된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감사원의 감사도 받을 수 없고 국정원의 보안 점검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만약 선관위가 보안 점검을 받는다면 그들이 조작한 모든 선거의 득표율 조작 사실이 드러나기 때문에 국정원의 보안 점검을 거부하는 것일 것입니다. 중앙선관위 서버를
포렌식하면 2020년에 4.15 부정선거의 63대 36의 사전선거 프로그램 조작에 의한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에 대한 총체적인 부정선거의 정말이 드러날 것이며 문재인 재임 시에 전국 지자체장들과 교육감들의 90%를 더불어민주당이 싹쓸이했던 이유들이 백일하에 밝혀질 것입니다. 또 2022년 5구 대선 때 약 300만 표의 윤석열 후보의 표를 빼앗아 이재명 후보에게 이동시킨 전모가 드러날 것이며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의 득표율 조작과 전국 교육감 선거 부정 등 그들의 선거 조작이 모두 낱낱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숨기는 자가 범인인 것은 당연한 상식입니다. 만약에 중앙선관위가 득표율을 조작하여 부정선거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약 15번의 기자회견을 하면서 2020년 4.15 총선은 중앙선관위가 63대 36으로 득표율을 조작한 총체적인 부정선거라고 외쳐온 우리 국가바로세우기 시민연합과 국토본과 부방대 등 우리 부정선거 규명 단체들을 고발하여야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그러한 외침에 고발을 하지 못하고 가짜뉴스 매도를 할 뿐인 것입니다. 또 좌파들이 장악한 구글코리아는 다른 유튜버들의 방송은 가만히 놔두면서 부정선거를 보도하는 유튜브 방송은 구독자가 많아지면 즉시 폭파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부정선거 이 방송도 하루 이틀 지나면 사라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중앙선관위의 4.15 총선과 전국교육감 선거와 전국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5년마다의 대통령 선거에서의 선거 득표율 조작과 가짜 투표지 제조 및 투표함 바꿔치기 등 총체적인 부정행위는 팩트이기에 부정선거의 진실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유튜브 방송을 고발하지 못하고 폭파하는 짓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운 일은 권력을 바꾸는 최후의 보루인 헌법기관인 선관위마저도 북한의 소나기에 들어가 있으므로 내년 4월 10일 국회의원 총선에서 중앙선관위를 통해서 주사파 세력들은 200석 이상을 더불어민주당에 선물할 것이며 그 다음은 가히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므로 한동훈 장관님께서는 현재 대한민국은 절체절명의 비상상황임을 깊이 인식하셔서 부정선거 수사에 즉각 착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할 경우 저희들을 부르신다면 부정선거에 관한 모든 자료들과 증인들을 총출동시킬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이 윤석열 대통령님과 장관님께 달려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의회복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법무부 장관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5월 11일 국가바로세우기 시민연합 4.15 국민운동 투쟁본부 부정선거 부패방지대 전국고교연합 부방대 기행목 신참정연 부정선거 척결 국민연대 원탁회의 기행목 자유수호 국민운동 백석스 미디어 주식회사 VON 이상 12개 단체를 대표하여 성명서를 낭독하였습니다. 예, 조금 있다가 오후 1시에 진정서를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전달을 해주실 김영신 대표님께서 전달을 하실 때까지 모두 자리를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민경욱 대표님처럼 이 언론인 출신이신 구성재 백두산TV 대표님을 모시고 모두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재 대표님 요 가운데로 오셔서 발언하실 건가요? 왜 뒤에 배경에 부정선거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도둑놈이 왔는데도 우리나라 국민들은 도둑놈이 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둑놈이 있는 줄 알면서도 남이 도둑놈을 잡아주길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나 저떻게 해야 되나 이러고 성됩니다.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한 달 지금 1년 남았죠. 그런데도 이 나라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종교인들이 정말 200석을 얻을 수 있다는 황당한 일이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 책임질 수 있습니다. 책임 못 집니다. 그 사람도 여기 와서 지금 부정선거 운동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러고 있습니다.
어제 광주 갔다 왔습니다. 광주 5.18 역사 왜곡법 때문에 젊은이가 인천 사는 젊은이가 거의 불려갔어요. 거기 가서 조사받으라고 자기 거주지가 아니라 조금씩 자유와 인권이 지금 침해받고 있는 겁니다. 소련도 이러다가 공산국가가 되고 베트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지금 된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말입니다. 부정선거 외쳐라. 한동훈이한테 수사하라는 것과 함께 21대 국회 해산시켜야 돼요. 지금 대한민국에 말입니다. 4,000개가 넘는 안법이 지금 박혀서 제대로 기능을 못하게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1,500개, 15,000개의 추가적인 안법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얘네들 무슨 짓을 해서라도 이 공산화길로 나갑니다. 큰일이 났습니다. 여기서 다 전문가들 나오시고 정말 진짜 애국자들만 나오셨는데요. 이거 좀 새기셔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 정말 깊숙하게 생각해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대한민국에 부정선거가 발생했다는 것을 최초로 목격하고 이것을 밝히려고 수십 년간 노력을 해오신 전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 한선청 노조위원장님을 모시고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한성청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원하지 않고 오셔서 부정선거를 폭로하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전산 조작 사건은 2000년 12월 19일 날 이미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2003년 1월 27일 대법원에서 KT에 있는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서버를 조사하려 했습니다. 그것을 그 당시에 해킹을 당해서 그 서버가 전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국가기관에서는 그 서버는 북한의 소행이다 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16대 대통령 선거 후에 이미 해킹이 있었고, 그리고 그 당시 중앙정보부가 눈을 감았고 그 다음 검찰 수사를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20년 후에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저가 한마디 외쳐대어도 다른 사람들이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보기관 전부 다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잘 되려고 하니까 5월 3일 날 터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터졌으니까 여러분들의 행동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헌법에서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그리고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서 해결해야 되느냐 하면은 20년 동안 제가 봐오니까 이미 국회가 무너졌고 법원이 무너졌고 검찰이 무너졌고 정부가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주권인 선거권을 어떻게 해서라도 찾아서 민주주의를 만들어내야 하는 사명에 놓였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해킹한 내용의 상세한 내용을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해킹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당시 해킹을 못하고 투표지를 검증을 했습니다. 전국 투표지를 검증해야 하는데 80개 선관위 투표지를 검증했습니다. 거기에서 해킹당한 흔적인 혼표가 무효표가 무진장 나왔습니다. 그것을 중앙선관위가 국민들에게 보고를 하고 부정선거다 하고 다시 선거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투표지를 검증하고 나서 공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보고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지금까지 부정선거를 은폐하고 지난 연수구월 그 선거무효 소송은 그야말로 재판이 아니고 개판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제가 시간이 있으면 왜 그 재판이 개판인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거 부분은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 변호사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3.15 부정선거로 4.19 혁명이 일어나서 그때 기반을 잘 닦아야 하는데 잘못되어 가지고 국민들이 선거 소송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재판을 하는지 무슨 기준으로 하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을 제가 4.15 부정선거에 관련된 선거 소송을 보면서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한테 시간을 주신다면 공청회로 토론으로 전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제가 2003년도에 투표지를 법원 가서 열람을 하자 했습니다. 법원은 거부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지금 현재까지 그 투표지 검증 조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7개 선관위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그거를 보니까 홈표, 그야말로 해킹당한 표가 홈표가 310매 나오고 무효표가 101매 나왔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대통령 선거가 완전 무효였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몰랐기 때문에 투쟁을 안 했고 그걸로 인해서 20년 동안 이 나라는 철저히 망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망한 줄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이 나라는 무정부 상태입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요. 청와대가 무너지고 국회가 무너지고 법원이 무너지고 헌법재판소 중앙선관위가 무너졌습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미국이 빠지면은 여러분들 대부분은 유랑 걸민이 된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여러분과 여러분 자식, 여러분 손자들이 앞장서서 이것을 막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미래가 없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민 장관이다. 국민 장관. 국민 장관이다. 예, 모든 부정부패를 밝히는데 가장 중요한 사람이 바로 내부 고발자입니다. 정말 다행히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한성천 전 노조위원장께서 이 중앙선관위의 내부 비리를 고발해주고 계십니다. 모두 이 한성천 전 노조위원장님을 팔로우 해주시고 그리고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은 손가락 혁명대 출신이신 과거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다가 민주당 대통령 20대 대통령 당내 경선에서 부정선거가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후로 줄곧 부정선거 진실 규명에 대한 목소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천창용